안녕하세요. 족부정형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발가락의 골절 후 변형의 비수술적인 치료인 도수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도수정복이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도수정복이라고 하는 거는 골절이 되어서 어긋난 뼈를 손으로 맞추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접골원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접골원보다는 주로 이제 정형외과 병원에서만 주로 이러한 도수 정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수 정복을 하는 실제적인 모습인데, 이건 손목뼈가 부러진 거를 도수 정복하는 거고요. 이거는 발목뼈가 부러진 거를 도수 정복하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도수 정복은 발목과 손목, 발가락, 손가락 등 피부에 얕게 위치한 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지면 뼈가 만져지는 부분들이 도수 정복으로 하기에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만져지는 뼈를 느낌을 느끼면서, 그리고 맞춰지는 뚜둑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요. 허벅지나 정강이 뼈 등 피부나 근육 깊숙이 있는 뼈들은 뼈를 만지기도 어렵고 맞춰지는 느낌을 느끼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뼈들은 사실은 엑스레이를 보면서 맞추는 게 유리하고, 이렇게 피부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뼈들은 손으로 그 느낌을 느끼면서 맞추는 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뼈들은 도수 정복을 해볼 만하죠.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인 발가락 골절 후에 골절이 어긋난 것도, 발가락 골절 다 발가락 피부 안쪽에 바로 있잖아요. 그래서 도수 정복하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 발가락이 골절된 환자의 사례인데요. 보시면 30대 남성이었고 탁자에 부딪힌 후에 5번째 발가락, 새끼발가락에 골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새끼발가락에 통증, 붓기, 그리고 변형이 생겼는데, 여기 엑스레이 보시면 변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5번째 발가락이 4번째 발가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요 끝에가 골절이 되면서 4번째 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지고, 그 결과 5번째 발가락과 4번째 발가락이 서로 겹치게 되는 거죠. 이 상태로 그냥 두면 걸을 때마다 여기가 자꾸만 비벼지게 되니까 피부에 손상이 생기고 티눈이 생기면서 걸을 때마다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 상태로 두면은 추후에 걸을 때 아프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형된, 골절이 돼서 변형된 거를 바로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이 바로 맞추는 방법이 첫 번째로 도수 정복을 해보고 안 되면 수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손으로 맞춰본 다음에 안 되면 수술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손으로 맞추는 거는 어떻게 하냐? 뭐 간단합니다. 이 골절이 된 방향을 파악을 하고 그걸 반대 방향으로 해서 뼈의 라인을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숙련된 의사가 하는 게 필요한 게, 골절이 너무 헐렁하면 맞추려다가 오히려 이번엔 반대쪽 방향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환자가 아프고 아파하니까 내가 이거를 확 해줘야 되는데, 할 때는 또 딱 힘을 줘서 해줘야 되는데 무서워서 그게 안 되면 맞추나 마나한 거죠.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적절한 힘을 줘서 과하지도 않게, 그렇지만 정복은 되게, 그러니까 맞출 만한 힘은 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숙련된 의사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맞출 때 아프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거 얼마나 아픈데 마취 왜 안 하냐라고 하는데, 맞출 때 한 번 아픈 게 있고, 마취를 해도 저희가 발가락에 마취를 할 때는 이렇게 신경이 두 군데에 지나가기 때문에 두 군데를 이렇게 바늘로 찔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추는 통증이 있고 주사를 2번 찌르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저는 이걸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취할 거면 마취하고, 아니면 그냥 한 번에 맞춰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뭘 선호하냐? 저는 마취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안 됐을 때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고요. 마취를 하는 게 환자가 힘을 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가능하면 환자한테 선택하라고 하고요.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 환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 요 끝에 부위가 4번째 발가락 쪽으로 어긋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끝에 부위가 4번째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어긋난 거니까 요를 잡아 뽑은 다음에 요쪽을 받친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꺾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양이 맞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상태에서 바로 테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으러 보내는 거죠.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맞춘 후 결과를 확인을 했더니, 지금 보면 5번째 발가락이 4번째 발가락으로 기울어져 있고 여기에 골절된 부위가 확인이 되잖아요. 맞춘 걸 보면 이 환자 진짜 맞출 때 제가 뚜둑하는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휘어진 발가락의 모양이 딱 정상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도 딱 보자마자 잘 맞았다고 딱 느낌이 왔고, 이거 저도 딱 보자마자 이거는 완전 잘 맞았구나 해서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이렇게 어긋나 있던 부위가 어디가 어긋난지 모르게 잘 맞아 있죠. 그리고 발가락끼리 겹쳐 있던 부위가 엑스레이 상에서도 정상화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잘 맞았구나 이제 이렇게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맞췄으면 관리가 필요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잘 맞췄어도 한번 골절이 돼서 넘어갔던 거니까 다시 넘어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어긋나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는 게 필요한데, 대부분 어긋나면 언제 어긋나냐면 맞춘 다음에 2주 내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첫 2주는 테이핑한 상태에서 다시 어긋나지 말라고 기부스하고 걸으라고 하고요. 그 다음 2주는 테이핑만 해서 4주간 유지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환자의 4주째 이제 그 상태 사진인데, 발가락의 모양이 정상화됐고 뼈가 완전히 붙었죠. 이거는 수술하고 나서 8주째의 사진인데요. 발가락의 붓기가 더 빠진 게 보이고 환자가 까치발까지 가능한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회복됐고 뼈도 붙었고 기능적으로도 까치발이 가능하니까 완전히 회복이 된 거죠. 환자는 수술 후 4주 차에, 그러니까 수술이 아니고 도수 정복, 맞춘 후 4주 차에 일상생활에 돌아갔고 8주 차에 운동이 가능해져서 기능적으로도 완벽히 회복된 상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끼발가락의 골절은 굉장히 흔한데요. 골절이 대부분 탁자나 이런 곳에 부딪히기 때문에 골절 후에 발가락에 변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형이 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도수 정복을 먼저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도수 정복을 한 후에 이게 다시 어긋나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또는 도수 정복을 해도 잘 안 맞으면 수술을 하죠. 근데 도수 정복을 해서 일단은 잘 맞춰졌다면 그 다음에는 관리만 잘 하면 이제 수술 안 해도 되니까요. 관리가 중요하죠. 첫 2주는 테이핑하고 기부스하고 그 다음 2주는 테이핑해서 4주간 잘 보존하면 대부분 잘 붙습니다. 발가락의 골절은 저희 주변에 흔하고요. 골절이 된 후에 이게 어긋나거나 발가락 모양의 변형이 있다면 그거를 반드시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발가락 뼈 자체가 피부 바로 아래쪽에 있으니까 교정을 꼭 수술적으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손으로 맞추는 도수 정복이라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수술을 해야 되지만 도수 정복을 1차적으로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수 정복을 해보셔서 수술 없이 발가락 골절 후 변형을 교정해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다양한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저의 생각과 지식을 환자분들에게 직접 전달하고자 제가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네이버 족부김주본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